그래서 경우의 수,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쓸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아. 쓸 수도 있는데 반복해봐. 그러면 반복이 어렵지. 반복할 수 있어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 더 정확히 얘기해야 돼.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라는 말은 중요한 게 이거야. 반복하는. 실험할 때도 야 나 실험했더니 나 금 만들 수 있어. 대박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해봐.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가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가지수 6가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가지수 2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 A와 B. 왜 사건 A와 B라고 했느냐? 동전을 던지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A.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10명 중에 1명을 고른다. 이런 것들을 다 사건이라고 하고 이름 없는 사건은 A, B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다고. 더하는 거를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하는 거를 곱의 법칙. 그래서 중학교 때 하는 얘기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가 중요해. 우리는 동시가 뭐야? 요이 땅 이게 동시지. 동시에 출발해.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는 필연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동시로 치는 거야. 연쇄적으로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동시로 치는 거야. 알았지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걸 왜 동시라고 해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울리는 게 동시밖에 없었던 거야. 알았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동시로 치는 거야. 아 선생님 연쇄적이라는 말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알았어.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거나라는 말이 어울리면 더하고 고라는 말이 어울리면 곱하는 거야. 다른 거는 허용하지 않겠어. 거나 또는이 어울리면 더하고 모모와 고가 어울리면 곱하고. 알았지요? 너무 유치하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곱하고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면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보자.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1이랑 3 얘는 서로 다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서로 같은 주사위,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라고 하면 3일이나 13이나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지금은 4잖아. 3이 되거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하래. 3의 배수는 다시 뭐 있냐? 3, 6, 9, 12. 됐다 말이야. 맞아요? 5의 배수는 5, 10. 맞아요. 뭐 짱나네. 3은 1, 2, 2, 1,
이렇게 일일이 다 돼야지. 부정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일이 되는 거야. 6은 1호 2, 4 3, 3 4, 2 5, 1 맞아요. 와 되게 귀찮다. 그럼 이제 봐봐. 9는 3, 6부터 6, 3까지 맞아. 다 쓸 필요 없이. 그러면 총 몇 가지야? 7가지. 모르겠으면 다 써. 오케이? 3, 6, 4, 5 7가지. 뭔 소리야? 4가지, 4가지. 뭔 소리야? 미쳤나? 4가지. 오케이? 여기는 1부터 5까지니까 5가지. 1부터 2까지니까 2가지. 맞아요? 9는 4가지. 12는 6, 6 1가지. 맞아요? 그럼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 1, 4부터 4, 1까지 4가지. 10은 4, 6부터 6, 4까지 3가지. 맞아. 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되겠지. 중학교랑 차이가 뭔 줄 알아? 중학교는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3이 되는 거, 5가 되는 거 2개 더하는데 이제는 사건이 3개, 4개, 5개여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빼먹지 않고 잘 세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96-2번 선생님이 아까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일일이 세는 거 부정방정식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8로 나왔네. 맞아요. 자, 미지수가 몇 개야? 4개요. 그치.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1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일일이 세는데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x가 1일 때 y가 1이고 뭐 이렇게 셀 수 있지만 기준을 항상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 얘는 벌써 3까지밖에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4면 40이고 그러면 x, uy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짓을 기준으로. 오케이? 기준은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좋지만 팁이야. 짓이 1이면 얘가 10이니까 x 플러스 6y는 30이 되고 맞아요. 이제 얘 세는데 얘도 역시나 뭐를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세는 게 좋겠지. y가 1이면 6이니까 24 2면 12니까 18 맞아요. 3이면 18이니까 12 이렇게 하나씩 하나 셀 수도 있고 대입해서 규칙이 보이잖아. x 더하기 6y는 실은 모으게 1차 함수잖아. y가 1씩 커지는 대신 x는 6씩 작아지지? 그렇게 따지면 금방 할 수 있겠지. 4, 6 더 이상은 없겠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지수님. 맞아.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렇게 안 하고 그냥 24일 이렇게만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지시 2야. 그러면 x 더하기 2y는 20이 되고 맞잖아요. 여기가 2니까 20 넘어가면 20. 그럼 역시나 이거 2y 된다. 6y y를 기준으로 1이면 14 그치? 2면 얼마? 8 역시나 얘도 6씩 줄어든다고.
3이면 2.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일일이 세면 된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게 실은 경우의 수에서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지시 3이다 할 수 있겠지? 한 김에 다 하자. 지시 3이면 x 플러스 6y는 10. 1, 4. 요거 하나밖에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 방정식의 순서상의 개수는 4개, 3개, 1개. 총 8개이다. 오케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이다. 그래서 실은 중요한 게 이거야. 물론 여기서는 저렇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부정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빠짐없이 구하는 거야. 빠짐없이 구하려면 해가 몇 개인지 빠르게 알아야 내가 빼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알 거 아니야. 그게 경우의 수라고. 순열과 조. 자, 이제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이 뭐였어? 동시에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여긴 잇따라라고 했네. 와. 아하, 난 연쇄적이라고 했더니 연쇄적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나? 그랬더니 얘는 잇따라. 와우. 그래요. 연쇄적이다를 국어로 쓰면 잇따라. 와, 나 잇따라라는 말이 안 떠올랐었네. 넌 떠올랐냐? 아니요. 나 국어에 약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대. 그래서 요 경로 찾기 있잖아. 요 경로 찾기가 중학교 때 정말 많았다. 왜 경로 찾기 문제가 많냐? 한 방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다 물어봐요. 그럼 보자. P에서 Q로 가는 방법. 요렇게도 있다고 볼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한 가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는 거. P에서 Q로 가고 Q에서 R로 가는 거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P에서 Q로만 가고 Q에서 R로만 가면 안 되잖아. P에서 Q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Q에서 R로 가는 방법 3가지. 곱해서 6가지. 왜 곱한다고? P에서 Q로 가고 Q에서 R로 간다. 고가 어울리는 거지. 거나로 바꿔봐. P에서 Q로 가거나 Q에서 R로 가거나.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과 6은 더해야지. 왜? 다이렉트로 가거나 거나.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맞아요. 한글로 써볼게.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글로 쓰면 그대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논리적이지? 대단한데? 그런 적이 있어요. 뭐라고? 자, 다이렉트로 가거나 P에서 Q로 가고 Q에서 R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1, 건하는 더하기, P에서 Q로 가는 거 2, 고는 곱하기, Q에서 R로 가는 거 3. 그치? 이거보다 더 복잡해도 이렇게 말로 쓰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돼. 오케이? 우리나라 말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도 논리적으로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개념 체크. 서로 다른 티셔츠 3벌과 바지 4벌이 있다. 하나씩 택하는 방법. 티셔츠 고르고 바지 고르고. 그러니까 곱하기지. 근데 진짜로 선생님 중학교 때 아니 동시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셔츠랑 바지랑 동시에 입어요? 어? 팔 한쪽 끼고 동시에라며. 중학교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해봤죠. 그치? 아니 그러면은 셔츠를 입고 동시라고 했으니까 셔츠를 입고 1시간 후에 바지를 입는 건 확실히 동시 아니지 않냐? 왜 곱하는 거야? 어? 인형이야. 윗돌이 입히고 바지는 안 입히고 1년 후에 아 맞다 바지 안 입혔네? 그래서 바지 입히면 동시야? 1년인데 바지 입히려고 봤더니 푸야. 그렇잖아. 그치? 연쇄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것도 동시로 친다. and가 어울리면 곱하고 or가 어울리면 더한다. 오케이? and 그리고 or와 또는 오케이? 고배 법칙 97번. 다항식 PQ XY 지수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다항식의 곱셈 어떻게 한다? 분배 법칙. 맞아요. 그러니까 PX, PY, PZ, QX, QY, QZ.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P 플러스 Q X P 플러스 Q Y P 플러스 Q Z.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말을 해. 아이고. 여봐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지? 근데 다시 또 PQ가 공통이네? 공통인수 PQ로 묶어. 그러면 남은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어라?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와 이제 선생님 드디어 찾았네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했었던 말에 위배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식을 간단히 해야 된다고. 식을 간단히 한다가 뭐라고? 식의 사칙 연산.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곱셈 공식하거나 인수분해. 그래. 전개했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이지. 동류항끼리 계산했어. 인수분해했어. 다시 도롱하면 됐는데? 그 선생님 말이 틀렸어? 자, 얘네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아이고. 동류항이려면 이런 말이 있어야 돼. X, Y, Z에 대한 다항식. 그러면 X, Y, Z는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 A, B, C는 개수 취급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지.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
오케이?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PX와 QX는 동류항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PX와 QX를 동류항이라고 했었던 이유는 X에 대한 다항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런 말이 있어서야. 알았지요? 선생님 말이 틀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수학 선생 하고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방의 개수는 총 몇 개야? 6개.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말고 잘 봐봐. 예를 들어서 QX는 앞에 2개 중에 Q, 뒤에 3개 중에 X를 고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하나 고르고 뒤에서 하나 고르면 돼. 앞에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뒤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앞에 고르고 뒤에 고르고.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와 이러면 정말 전개할 엄두가 안 날 거 아니야. 왜 엄두가 안 나? 하면 되지. 그치? 어떻게 한다? 앞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2가지. 가운데서 고를 수 있는 방법 3가지. 끝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4가지. 곱한다. 오케이? 24개의 항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는 언제 배웠어? 중1 때 배웠지? 소인수 분해 배우면서. 오케이? 소인수 분해가 뭐야? 어떤 수를 한 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맞아요. 108을 소인수 분해해서 표현하는 게 어떤 내가 수식을 계산할 때 유리할 때가 많다. 꼭 소인수 분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게 유명한 숫자지. 그래서 소인수 분해 해볼게. 유명한 숫자니까 외우는 게 좋은데. 그치? 그래서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응? 워낙 잘 나오는 수니까 외우는 게 좋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다고.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그래서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3, 4, 12, 12개의 약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왜 하나씩 더하느냐? 경우의 수로 설명해 볼게. 나는 이 2개와 3, 3개를 적당히 곱해서 나온 모든 수가 약수야. 오케이? 그런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안 써도 돼. 2를 하나도 안 쓰고 3 2개만 써. 그러면 3의 제곱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가지. 3을 쓸 수 있는 방법은 3이 3개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가지. 그래서 곱하기고 총 2개 있으니까 안 쓰는 방법까지 해서 3개. 총 3개 있으니까 안 쓰는 방법까지 해서 4개. 오케이? 2 쓰고 3 쓰고니까 곱하기 해서 12. 곱의 법칙이었다. 맞아요. 곱의 법칙이었다. 97-2번. 근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싶지만 플러스고 공약수는 어떻게 해요? 또 이들이 팔 것 같으니까. 혹시 아나?
공약수 뭐야? 120의 약수와 300의 약수 중에 겹치는 거를 공약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120의 약수 다 쓰고 300의 약수 다 쓴 다음에 겹치는 거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었어? 아나? 공약수는 뭐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공배수는? 오. 여봐. 네. 공배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 오 맞았어. 차민 써 빨리. 몰랐잖아. EX. 나 진짜 속상하다. 이런 것도 모르고. 범석이 알았어. 저 헷갈렸어. 빨리 써. 그래. 좋아. 여봐. 나 살짝 기대하고 있어. 최대 공약수. 영어로 G, C, D라고 하거든.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하게? 아 모르는 거야? 아니 몰라도 돼. 그냥 혹시. 알아? 당연히 모르죠. 좋아, 알았어. 그럼 이제 힌트를 줄게. 오. 최대, greatest. 오. greatest 몰라? 또 알죠. greatest. 공통, common, 오. common sense, 오. 상식, common. 약수, divide, divide, 나누다에서 수학의 어떤 용어는 OR이 잘 붙어. divide. 자, 최소 영어를 뭐겠어? T. 타이니스트. 최소. 최소 영어로. 영어는 잘 못하는구나 여봐. 이거 내가 알기로는 중1 단어인데 진짜야. 리스트. 오. 리스트 몰라? 오. 공은 M, C, 배수는 멀티플 M. 몰라도 돼. 그냥 해본 소리야.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120과 300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공약수 어떻게 구해? 공통으로 나눠야지. 맞아요. 3으로 나누면 40, 100. 5로 나누면 8, 20. 2로 나누면 4, 10. 2로 나누면 2, 5.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최대 공약수. 이렇게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G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일찍 더한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2개. 그래서 최대 공약수 쓰기 귀찮으니까 G. 이건 중학교 때 썼다. greatest. 최소 공배수 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L. least. 중학교 때 했었다. 그래서 두 수의 곱은 LG. 아하, 모르면 넘어가자. 중학교 때 했었다. 요거만 하고 시작. 도로망의 방법의 수. 도로망 문제가 왜 잘 나온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푸는 구조 있잖아. 그 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항상 이 구조로 풀 거야. 오케이? 뭔 말이냐?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서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A, P, B 거나 A, Q, B 맞아요. P를 지나서 가거나 Q를 지나서 간다. 자, 근데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자, 그럼 보자. 4와 2는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한글로 해볼게. A에서 P로 가고 B로 가거나 그러니까 여긴 더해야지. A에서 Q로 가는 거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그래서 8, 6. 각각의 경우는 더하는 거. 오케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경우 안에서는 곱의 법칙. 경우끼리는 합의 법칙.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런 구조로 항상 문제를 푼다. 오케이? 각각의 경우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경우끼리는 합의 법칙. 정말? 경우라고 하면 그렇지. 경우의 수하는데 케이스.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곱의 법칙. 케이스끼리는 합의 법칙. 정말 소름 돋는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 베스트 프렌드의 첫사랑 이은주였는데 와이프면 좋았을 텐데. 볼 때마다 웃으면 되는데.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이런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상현이는 A, P, B로. 그러면 은주는 헤어졌으니까 A, Q, B로. 같이 안 가지.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꾸로 상현이가 A, Q, B로 갔어? 그러면 은주가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나는 P로 가지. 오케이? 정말 속상하다. 맞아요. 자, 이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 P, B 4, 2, 8 A, Q, B는 2, 3, 6 얘네 둘이 더해 곱해. 아니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더하는 거 아니면 곱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하는 거야? 아이고. 상현이는 A, P, B로 가고 은주는 A, Q, B로 가고 고잖아 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케이스 안에서는 곱하기라니까. 아예. 속상하네 또. 얘 몇 가지? 6가지. 얘 몇 가지? 8가지. 역시나 곱해서 48. 케이스끼리는 더한다. 맞아요. 잠깐 접사가. 아이고 이거 98-2번까지만 하고 쉴까? 뭔가 타이밍 괜찮아. 예.
오른쪽 지점 같이 A, B, C, D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A를 출발하여 D로 가는 경우의 수. 얘는 왜 플러스가 됐느냐? B, C가 연결되어 있네. 그러니까 보자. 경우의 수가 우선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케이스를 찾으라고. 첫 번째 케이스. A, B, D. 두 번째 케이스. A, B, C, D. 세 번째 케이스. A, C, D. 네 번째 케이스. A, C, B, D. 이렇게 빠짐없이 케이스를 골라야 되겠지? 우선 케이스를 생각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라. 케이스마다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 A에서 B로 가는 거 3, B에서 D로 가는 거 2. A에서 B로 가는 거 3, B에서 C로 가는 거 2, C에서 D로 가는 거 2. A에서 C로 가는 거 2, C에서 D로 가는 거 2. A에서 C로 가는 거 2, C에서 B로 가는 거 2, B에서 D로 가는 거 2. 맞아요. 예. 오케이? 각각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10, 20이니까 30. 오케이? 잠깐 해줍시다. 한번 해주세요. 1번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고 2번이 지불하는 금액의 수래. 응? 뭔 차이지? 혹시 말해볼 수 있나? 오. 지불할 수 있는 문제 풀라는 게 아니야. 예.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1번이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2번이야. 예. 뭐가 달라? 오. 예를 들어봐. 얘라도 들어봐. 얘.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예가 있죠. 아이고. 이제 차민 여비는 싫을 수도 있지만 차민 질문해서 대답 못하잖아? 그럼 여비 한 번씩 안아줘. 야 가까워지는데 스킨십이 최고야. 몰라? 네. 범석이 얘기해봐. 약간 이제 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약간 뭐 이제 그런 거죠.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우와 맞아.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고 외상할 수도 있고 좀 깎을 수도 있고 애플페이로 할 수도 있고 그치. 여기서는 뭐겠어.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3개 있어. 물건값이 150원이래. 근데 그거를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할 수도 있고 나 50원짜리 귀찮아. 50원짜리 3개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서 방법의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막말로 맥스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이냐? 이게 400원, 이게 150원, 80원이니까 580원을 지불하래. 그때는 있는 돈을 다 줘야 되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지. 맞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예. 그래서 잘 봐봐. 이게 원래 심오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해볼게. 봐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봐봐. 제일 작은 액수가 몇이야? 10원. 예. 그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10원짜리 하나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 예. 20원도 한 가지. 30원도 한 가지. 40원은 낼 수 있나? 아니요. 낼 수가 없지. 40원짜리가 없어서. 예. 50원 한 가지. 60원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내야지. 한 가지. 70원 한 가지.
580원 한 가지. 자, 이거 봐봐. 여기까지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당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90원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10원짜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10원이고 맥스 금액이 얼마야? 580원? 580원까지 가는데 10원짜리가 충분해. 그러면 10원부터 580원까지 58가지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들이 생겨요. 맞아? 90원 안 되지? 100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왜 두 가지야? 50원짜리 두 개 하거나 100원짜리 하나. 자, 그러면 다시 110원 어떻게 되겠어? 그치, 두 가지가 되겠지. 5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하나. 그리고 10원짜리 하나는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르다.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 580까지 언제 가?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뭐가 구하기 쉬우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구하기가 쉬워요. 얘가 상대적으로 이지야.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 있어. 아이고, 미안하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미안하다. 오히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 지방.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지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100원짜리 쓰고 50원짜리 쓰고 10원짜리를 써서 지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곱해서 무려 80가지야. 봐봐. 요거 100원 해볼게. 100원을 지불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100원짜리 2개 쓰고 50원짜리 안 쓰고 10원짜리 안 쓰고 그러면 아니고 100원짜리 하나 쓰고 그러면 100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지. 100원짜리 안 쓰고 50원짜리 2개 쓰고 10원짜리 안 쓰고. 맞아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라고 했냐 지금? 80가지.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문제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50원짜리를 2개 쓰나 100원짜리를 하나 쓰나 어쨌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환전을 할 거야. 환전. 100원짜리 4개라고 하지 말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해. 오케이? 적은 금액으로 환전해. 그러면 8개가 되는 거지. 그럼 총 50원짜리 11개, 10원짜리 3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왜 10원으로는 환전 안 해요? 만일에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환전하면 10원짜리가 충분히 많아지니까 갑자기 지불할 수 없었던 40원 같은 걸 지불하는 일이 생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 꼭 외워. 적은 금액으로 환전.
그래서 이제 나는 100원짜리가 아니라 50원짜리 11개, 10원짜리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5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12가지. 1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8가지. 맞아요. 예. 이게 그 답은 당연히 맞았겠지. 어머, 여기에 써 있네.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하나 빼야지. 안 쓰고면 영원이니까. 오케이? 예. 이게 단 있으면 꼭 잘 읽어야 돼. 그런데 이게 헷갈려. 어떨 때 환전 이게 나중에 애들 풀라고 하면은 선생님 금액을 환전하는 거예요. 방법의 수를 환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항상 지방이 크거나 같아. 알았지요? 헷갈리면 두 개 다 구한 다음에 큰 게 지방이야. 알았지요? 큰 게 지방이야. 3번만 더 하자. 99-2번. 지방. 그냥 환전 안 하고 구하라고. 1,0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6가지. 안 쓰는 것까지. 5,0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 안 쓰는 것까지. 10,0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 쓰는 것까지. 그런데 영원은 지불하는 것에 제외한다니까 빼기 1을 꼭 해야지. 그럼 얼마? 35가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환전을 하라고.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환전해. 그러면 5,000원짜리 몇 장이 되는 거? 2장이 되니까 5,000원짜리 4장이 되는 거지. 예. 5,000원짜리를 또 1,000원짜리로 환전해. 어차피 1,000원짜리가 5장 있으면 지불 못하는 금액이 없지. 빈틈이 없어지잖아. 9,000원 같은 거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4장으로 지금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환전을 하라고. 그러면 몇 장이 되는 거야? 이게 총 얼마냐? 요걸 환전하면 5,000원짜리가 4장이 된 거고 5,000원짜리 4장이면 1,000원짜리 20장이 된 거지. 예. 1,000원짜리 총 25장이 됐네. 예. 25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25가지.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오케이, 알았지? 얘는 환전을 끝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까 저 문제 실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게 총 얼마나고? 580원이지. 580원이잖아. 그러면 10원부터 생각하면은 58가지인데 안 되는 거 빼봐. 40. 안 되지? 예. 그 다음에 80 안 돼. 아니 90 안 되지? 예. 10원짜리가 부족해서. 140 안 되지? 190 안 되지? 아, 이게 금액대별로 2가지씩 안 되네. 10원대에서 2개, 100원대에서 2개, 200원대에서 2개, 300원대에서 2개, 400원대에서 2개. 500원대에서는 540원 한 개가 안 되는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11가지. 11가지 뺐더니 아까 47가지였지?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오히려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거는 뭐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라고는 뭘 어쨌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빈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1,000원짜리가 충분히 5장이나 있으니까. 맞아요. 실은 1,000원짜리가 5장까지도 필요 없어. 4장만 있어도 돼. 빈틈이 없어지잖아. 그치? 100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것도 중2 때 많이 했었던 거지? 얘를 있잖아.
색칠하는 순서를 먼저 정해야 돼. 오케이? 색칠할 때는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 아무렇게나 칠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야 돼.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중요한 거부터 칠해야지. 그러면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 인접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알았죠? 근데 지금 인접을 제일 많이 한 건 뭐야? B랑 C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BC부터 칠해야 하는데 맞아요. B 그 다음 C 그 다음 A D 요 순서로 칠한다고 하자. 알았지요? 오케이? B랑 C랑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보자. 모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색이 총 5가지래. A색, B색, C색, D색, E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B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맞아요. 왜 하나씩 준 줄 알겠지? 다른 색으로 칠하라니까. 왜 5가지야? A, B, C, D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B가 A를 골랐어.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이지. 5, 4, 3, 2. 몇이야? 20, 60, 120. 그 다음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럼 봐봐. 이게 중요한 문제야. 별표. 치세요, 별표. 오케이? 우선 B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C에 칠하는 방법 4가지. 오케이? 그래서 B에다가 B색 칠하고 C에다가 C색 칠했대. 자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B, C를 제외한 3가지지? 그래서 무슨 색 칠할래? A를 칠했다고 하자. 이제 D를 칠할 건데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된대잖아. 그러니까 D는 A 또 칠해도 된다 이거지. B, C를 제외한 거 3가지 하면 되지. A 또 칠해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180? 180까지. 그렇지 않지? 와우, 너무 빨리 하네. 오. 우리 프린터 어디까지 돼 있냐? 순열까지 돼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안돼 풀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색이 뭐겠어? A지. A부터 칠해야지. 얘는 중요한 색이 뭐겠어? B. 맞아요? 그 다음 B, C, D, A, E 이런 식으로 칠해야 되겠네. 칠하는 순서를 정해야 돼. 뭐라고?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순열 읽어볼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이라고 한다. npr은 p가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이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기호로 NPR이라고 쓰고 n, n-1, n-2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다. NPR은 n에서 시작하여 1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차례로 곱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게 뭔 쌉소리인가 싶지. 오케이? 자, 봐봐. 이런 거 해볼게. 무지개색이 있어. 무지개색 같다. 무지개색이 있어. 색이 총 몇 가지야? 7가지지? 예. 그 중에 색 4개를 고를 거야. 오케이? 색 4개를 고를 거야. 첫 번째 색 고르는 방법 몇 가지야? 7가지 아니야? 7가지.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이? 노란색. 그러면 그 다음 색은 노란색을 제외한 6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야. 6가지, 5가지, 4가지. 맞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맞아요. 예. 학생 5명이 있어. 5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처음에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명이니까 5가지. 그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4가지. 맞아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개 곱하는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할 때가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일에 크레파스가 색깔이 18가지야. 거기서 6개의 색깔을 고를 거야. 오케이? 18색 크레파스. 그치? 그러면 처음 색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8가지. 그 다음은 17가지. 그 다음은 16가지. 15가지. 14가지. 13가지. 맞아요.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맞아? 할만해? 아니. 색이 108색이야. 108색 중에 32개의 색을 고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8, 107, 106 맞아요? 맨 뒤는 뭐게? 32를 빼면 몇이냐? 몇 가지 색 고른다고 했냐? 32가지. 32를 빼. 그럼 얼마야? 76이지. 거기다 하나 더 해야지. 77까지 곱하는 거야. 오케이?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쓰기조차 귀찮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만든 거야. 얘를 이렇게 쓸 거야. 7, P, 4, 5, P, 2. 느낌이 안 와? 7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 곱하라.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18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6개 곱하라. 오케이? 108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2개 곱하라고. 그냥 이 기호를 만든 거야. 쓰기 귀찮으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기호를 쓰기 시작하니까 차하민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게 뭐예요? 모기는 108 곱하기 107 곱하기 106 곱하기 77이지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뭔데요?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면 숫자가 저렇고 저걸 순열이라고 할게가 된 거야. 거꾸로. 알았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순열이 뭔지 몰라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학생들이 착각한다? 순열을 이용해야지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야. 저런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호를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런데 봐봐.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일렬로 줄 세우고 싶어. 그러면 맨 앞에 오는 애 정하는 방법 5, 4, 3, 2, 1. 맞아요. 원래는 이게 먼저였어. 1까지 곱하는 거. 그거를 이런 계산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의 기호가 원래 있었어. 5 하고 느낌표 하는 거야. 수학에 원래 이런 기호가 있었어. 그래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얘는 1까지 곱한데 얘는 1까지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새로운 기호 퍼미테이션을 만든 거야. 1까지 곱하는 거를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계승이라고 해. 계승 발전하다 할 때 그 계승. 이어나간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그 팩토리얼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래서 새로운 기호, 저 퍼뮤테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은 계승을 먼저 연습하면 3 팩토리얼이면 3부터 1까지 곱하라 이거야. 알았지? 6 팩토리얼이면 6부터 1까지 곱하라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가 n이면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라고. n을 하나 줄인 게 n-1이지. n-2 쭉 해서 1까지 곱하라고. 알았지요?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요 기호가 먼저 있었어. 그래서 NPR은 원래 정의가 n 팩토리얼 오버 n-r 팩토리얼이야. 원래 정의가. 팩토리얼이 먼저 있었으니까 팩토리얼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5, P, 2 하면 n이 5니까 5 팩토리얼 오버 n 빼기 r. 5 빼기 2 하면 3 팩토리얼이고 5 팩토리얼은 5, 4, 3, 2, 1. 3 팩토리얼은 3, 2, 1. 그러면 3, 1, 3, 1 약분되지? 그러면 5, 4만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5부터 숫자 2개를 곱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지. 맞아요? n에서 시작하여 1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r게 곱한 것이다. 오케이?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저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를 꼭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 이제 퍼뮤테이션만 배우면 상관이 없는데 콤비네이션을 배울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는 퍼뮤테이션이에요? 콤비네이션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 퍼뮤테이션인지 콤비네이션인지 헷갈리면 퍼뮤테이션이랑 콤비네이션을 안 쓰면 돼. 퍼뮤테이션과 콤비네이션은 어떤 저런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지 퍼뮤테이션과 콤비네이션이 있어야 풀리는 게 아니야. 퍼뮤테이션이 말이 안 될 때가 콤비네이션이 말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알았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피셜일 수도 있잖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NPR이라는 기호를 만들었다. 그런 말 없잖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택하 1로 나누는 세 개의 수년이라고 이 수년의 수를 기호로 3P라고 쓴다. 그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책에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책에 아마 다른 책에도 없을 거야. 그럼 선생님 피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 피셜이 아닌 게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게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야. 니들이 수학을 배우면 크게 대수, 기하,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 물론 통계는 아니지만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선형대수, 뭐 그 뒤로도 많아. 뭐 위상수학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 그런데 요 선형대수는 이 다음에 배우는 행렬, 요거 한 단원만 살짝 배워. 그러니까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하자. 대수가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대수야. 수학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기하가 도형 얘기하는 거야. 도형. 해석 기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뭐 도수 분포표, 뭐 도수 분포표 기억나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니들이 배우지 않는 중3 때 배웠구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확률과 통계야. 오케이? 그래서 대수와 해석 기하를 1학기 때 배우고 중학교 때 기하와 확률 통계를 2학기 때 배워. 얘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지만 총 수학을 크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4개로 나누어서 배운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확률과 통계야. 중요한 거 맞지? 그런데 대수는, 기하는, 해석 기하학은 여러 명이 만듭니다. 여러 명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기하 같은 거 기원전이라니까. 기하하면 제일 유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00년이야. 얼마나 오래된 수학이야. 해석 기하학은 좌표 평면을 개발한 데카르트 15세기 혹은 16세기야. 오케이? 그런데 확률과 통계, 요 확률은 있잖아. 거의 단 한 명이 만들었어. 페르마. 페르마 들어봤어? 페르마라는 수학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정말 유명하거든. 오케이? 페르마 들어봤나? 페르마 학원도 있고. 선생님이 페르마 학원에서 학원 생활을 했다고 해서 페르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그 전부터 페르마 얘기를 많이 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A 제곱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원래는 수학 난제였어. 야, 이거 풀면은 상금 줄게. 그럼 선생님이 중학생 때, 선생님 중학생 때, 니들보다 한 살쯤 어렸을 때, 오케이? 그 당시에 상금이 지금으로 치면 14억, 10만 달러. 근데 지금 14억이랑 선생님이 중학교 때 14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내가 잘은 모르지만 2, 3억 정도밖에 안 했을 거야. 지금은 30억쯤 한 10배, 그때로 치면 한 140억쯤 되는 엄청난 돈이었던 거야. 근데 그 난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들으면 이해되는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였어. 너네들도 이해할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여러 개 있잖아. 3, 4, 5.
6, 80. 아이고 3, 4, 5와 6, 80은 같은. 5, 12, 13. 맞아요. 또 뭐 있냐? 24, 25, 7. 몰랐지? 40, 41, 9. 몰랐지? 아니 뭐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 이게 6, 80은 같은 나열이니까 3, 4, 5, 5, 7, 9 규칙이 있지 않냐? 앞에는 홀수야. 홀수마다 다 있어. 뒤에는 1차이야. 어떻게 할게? 그 다음 홀수 뭐야? 11? 어? 네. 뭐랑 뭐게? 60이랑 61이야. 진짜. 해볼까? 11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은 61의 제곱. 넘겨. 합차 공식이네.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21. 빼면 1. 121이 11의 제곱 맞잖아.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지. 와,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수가 무한이라는 거 증명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무수히 많아. 그런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C 세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없어. 세제곱만 없는 게 아니라 네제곱도 없고 다섯제곱도 없어.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 못 찾은 거지. 있을 수도 있지 않아? 없어. 없는 게 확실해. 그리고 이거를 피타고라스가 얘는 만족하는 거 피타고라스의 증명 있잖아. 증명 뭐 여러 가지 있지. 근데 얘는 만족하는 게 없다 라고 하고 증명을 안 써놨어. 아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피타고라스가 쓴 책 중에 일부만 남아있는 거야. 유실됐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타고라스가 증명했을 것 같은데 증명을 못했는데 쓰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증명을 못하고 있었어. 무려 몇천 년을. 기원전 600년인데 그 뒤로. 그래서 이거를 밀레니엄 난제라고 하고 2000년이 돼서는 꼭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금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증명해. 그리고 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느냐? 이 페르마 몇 년도 사람일까? 어쨌든 근대가 되기 직전이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만나기가 힘드니까 편지로 주고받았어. 야, 나 이거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페르마는 정말 나쁜 인간이야. 아니 증명했으면 증명했다. 나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편지로만 나 풀었다? 나 증명했다? A는 B일걸? 왜? 대답을 안 해. C는 D야.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이 새끼는. 근데 그래서 페르마가 A는 B다? 왜? 대답을 안 해. B 풀었더니 C야. D는 풀었더니 X제곱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 그리고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있어. 수학의 왕이야. 수학의 왕. 별명이 수학의 왕. 그런데 선생님이 가우스가 왜 수학의 왕이지? 난 가우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가우스가 왜 수학의 왕이냐면 얘가 한 거 가우스가 다 증명했어. 그리고 가우스가 증명했더니 다 맞아. 페르마는 한 번도 증명을 안 하고. 근데 가우스마저 증명하지 못했던 게 이거야. 그리고 페르마는 뭐라고 했느냐? 편지에 그래. 야, 나 이거 증명했다? 대박이지.
근데 칸이 너무 적어서 안 쓸게 이랬어. 근데 그게 또 페르마가 안 죽었으면은 사람들이 아 제발 이것만은 가르쳐주면 안 돼? 했을 텐데 그것도 페르마가 죽고 나서 그 편지가 발견됐어. 난리가 난 거지.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학원 애들이 그럼 나도 그냥 했다고 뻥칠까? 그러면 믿는 거 아니에요? 야 너가 뻥치면 믿냐? 페르마가 한 얘기가 다 맞았어. 페르마가 혼자서 경우의 수를 만들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학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학원도 페르마 학원이 있는 거야. 가우스 학원 있을 수 있겠지. 어딘가에 분명히 가우스 학원 있겠지. 선생님이 넘버원 수학자라고 생각하는 뉴턴을 수학자가 아니라 다 과학자라고 알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데카르트 학원 없잖아. 없을 거야. 저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경우의 수를 페르마가 혼자 만들었고 아마 페르마가 했을 때는 저런 팩토리얼 같은 거 안 썼을 거야. 아니 퍼뮤테이션 같은 거 안 썼을 거야. 그냥 페르마는 정말 순순히 저렇게 곱하기로 썼어. 모르겠어. 어쨌든 그랬어. 맞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이제 퍼뮤테이션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쓴 거야. 꼭 퍼뮤테이션을 써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은 쓰지 마. 쓰지 마. 이러고 어느 순간 니들도 쓰고 있을 거야. 귀찮아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승 팩토리얼. 내가 진짜 킹받네. 우리 딸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야 이거 계승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계승이라고도 하고 팩토리얼이라고도 해. 보통 아빠는 n팩이라고 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근데 우리 딸이 정승재 강의를 딱 듣는데 정승재가 그러는 거야. 이거는 말이야 팩토리얼이야. 우리나라 말로 계승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계승이라고 하는 인간 한 명도 못 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와봐. 와 나 이거 잠깐만 우리 딸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버젓이 네 마크에나 n팩은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도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은 뭐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 같냐? 계승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 같냐?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 같냐? 말해봐. 그치? 계승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 같지? 예. 아 정말 뭐 주둥이 같네. 잠깐만 나 일단 카톡 하는 거. 예. 일단 내가 카톡 꼭 보내. 개념쌤. 야 정승재가 유명하냐 개념쌤이 유명하냐? 그치 사람들한테는 정승재가 유명하지. 개념쌤. 예. 선생님이 옛날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봤는데 책이 되게 괜찮은 거야. 그때는 개념센이 아니라 DM이었어. 책이 되게 괜찮은 거야. 좋아 보여. 설명도 되게 친절하고. 그래서 야, 이 책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 근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정석으로 안 한다. 그때는 수학은 무조건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 할 텐데 정석으로 안 하고 이거 한다고. 뭔데 그 선생은
어디서 듣보잡 문제집을 갖고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깨갱하고 다시 정석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안목 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았으면 다른 사람도 좋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출판사, 천재, 뭐 지학사, 뭐 두산 동화, 미래 이런 거는 있잖아. 미안한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있었어. 그런데 새로운 출판사가 거기에 껴들어가는 거 되게 힘든 일이야. 실은 출판사 업계가 포화 시장이거든. 그런데 이 쌤은 이 책으로 히트 쳐서 그냥 쌤이라는 문제집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고 모든 문제집이 쌤 따라서 다 바뀌었어. 우리나라 출판 업계를 실은 다 바꾼 거야. 그리고 전 과목을 다 하는 출판사가 됐고 실은 우리나라의 넘버원 출판사 중에 하나지. 교재 만드는 출판사 중에. 그리고 이 책 만든 사람이 홍범도라는 사람이고 되게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됐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계승. 물론 선생님도 계승이라고 잘 안 하는데.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 계산이 있다. NPN. n개 중에 n개 뽑으면 n부터 숫자 n개잖아. 그게 n 팩토리얼과 같이. 3p 3이면 3부터 숫자 3개니까 3, 2, 1. 맞아요. 그 다음에 np 0은 하나. 0팩은 1이라고 해야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한 거야. 그럼 선생님 1 팩토리얼은요? 1. 그럼 0이랑 1이랑 같은 거예요. 모순이 생길 수 있지만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한 거야. 경우의 수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3 팩토리얼 3, 2, 1, 6, 5 팩토리얼 5, 4, 3, 2, 1, 120, 4P0, 1, 4팩 곱하기 0팩은 0팩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4팩이 24. 우리 자주 쓰니까 4팩은 24, 5팩은 120 외우면 유용해요. 오케이? 요 101번 요거까지만 딱 하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여라. 요런 거 애들이 헷갈려해요. np n부터 연달아 수 개를 곱하는 거야.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n n-1 n-1 전개하면 n 플러스 6 n-7 맞아요. n은 7.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서 풀지 말고 이게 연달아 숫자잖아. 연달아 숫자 두 개를 곱해서 42가 되는 거 그냥 찾으면 돼요. 8, 7, 아니 6, 7, 6 맞아요.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이거 같은 게 문제지. 7PR은 211에 7부터 연달아 R인데 R이 몇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7, 6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하는 거야. 7, 6이면 42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 5까지 가야 210이 되지? 얘를 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러면 연달아 몇 개 곱한 거야? 3개 곱한 거지? 그래서 R은 3. 요거 잘하자. NP5는 N부터 숫자 몇 개? 5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식으로 안 쓰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상상한다는 게 힘들지? 식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NP5는 N부터 숫자 5개야.
오케이? MP3은 M부터 숫자 3개. 오, 이렇게 없어지네. 맞아요. 예. 그러면 n-3, n-4는 30. 연달아 숫자 2개야. 연달아 숫자 2개 곱해서 30이려면 6, 5지? 6, 5. n-3이 6이니까 n은 9. 오케이? 예. 어려운 얘기 아니지? 예. NP는 n, n-n. 맞아요. 예. 여기엔 지금 팩토리얼이 없는데 팩토리얼은 자주 쓰는 계산이 이거야. 어? 뭔 말이야? 이렇게 고치는 거 이해돼? 6팩이면은 6, 5, 4, 3, 2, 1인데 요만큼만 다시 팩토리얼로 고치면 5팩이 되는 거지. 그러면 6을 약분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만일에 좌변이 6팩, 우변이 6P2라고 해봐봐. 6P는 6, 5지? 예. 그럼 얘는 6팩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고쳐야 약분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 지금 팩토리얼이 없지만 아마 콤비네이션 나오면 팩토리얼도 나올 거야.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오늘 많이 해갖고 내일은 퍼뮤테이션 끝낼 수 있지. 아니, 다음 시간에는 퍼뮤테이션 끝내는 건 당연하고 다 할 수는 없겠다. 뭐 어쨌든. 예. 자, 그 다음에